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일리비트 시간입니다. 지난 간밤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졌죠.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기술주들이 일단 지난주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혼란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소성은 영원하죠. 그러므로 오늘도 단기적인 변동성 속에서 한 발 물러서서 비트코인이 가져다준 금융 주권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이 불타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데일리비트를 듣고 계신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을 다시 한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의 주요 트윗 보시죠. 조 버넷, 비트코인 주식과 디커플링 시 엔드게임에 진입한다. 이렇게 시리즈로 2개의 트윗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져와 봤는데요. 비트코인이 전통시장과의 디커플링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실제로 주식과 디커플링 한다면 우리는 엔드게임에 진입하게 된다. 디커플링이 나스닥은 계속 하락하고 비트코인은 상승한다는 완전히 둘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 나스닥이 계속 하락한다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므로 비트코인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극도의 아웃퍼포먼스 기간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죠. 그래서 S&P 500에 포함된 다수 종목들이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게 주가 하락의 원인입니다. 그렇죠? 원유 가격도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우려 늘어나고 결국 기업은 이 믿음에 의해서 장밋빛 전망이라는 믿음에 의해서 이 계속해서 기업에 대한 전망이 좋은 거잖아요. 기업에 대한 사업의 전망이 좋은 거죠.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 이제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쓰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건데 비트코인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자산이긴 합니다. 그래서 단 이틀이긴 했지만 비트코인이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라는 게 이제 디커플링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버넷은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반등하지 못하면 결국 비트코인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지수도 회복세로 전환될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그 이상으로 강하게 반등을 할 것이다며 비트코인의 엔드게임 시나리오는 주식시장의 반등과 그보다 더 강한 비트코인의 반등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조 칼라살의 금 가격 불확실성 속에서 하락했다. 안전자산이 맞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 칼라사레가 올린 차트에 따르면 금 가격이 이제 지난주 하락했죠. 온스당 3.3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고점인 3,170달러 근처에서 약 4.5% 하락한 수준입니다. 전통적으로 경제가 불확실해지고 시장이 불안한 시기에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이 올라가는데 이번 상호관세 발표 이후로는 오히려 주식시장 급락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뭐지? 금이 안전자산이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지난 며칠간의 움직임 때문에 금이 이제 안전자산의 지위를 잃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올해 들어서 워낙에 꾸준하게 상승해 온 만큼 일시적인 숨 고르기일 수도 있고 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단순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넘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까지 자극하면서 그냥 투자자들이 다 팔아 현금 확보 나서 이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토요일 날 우리 시간 기준으로 토요일 날 달러화는 강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시장 혼란 속에서 어떤 자산이 가장 먼저 회복세를 보이느냐 이게 향후 디지털 골드 논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 가격이 이제부터 계속 올라주느냐 반전해서 올라주느냐 비트코인은 계속 흘러내리기만 할 거냐 주식은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 가장 디지털 골드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속단하긴 이르지만 금은 아무튼 한번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모습 보였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샘슨 모, 중국이 비트코인에 강하게 피봇할 거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대전환이죠.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움직임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중국도 친 비트코인으로 강하게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로 중국은 현재 26개의 원자로를 건설 중이며 대부분의 비트코인 채굴기와 ASIC 칩이 중국에서 생산된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ASIC은 채굴 전용 칩이죠. 중국은 비트코인 관련 장비의 수출을 금지하고 잉여 원자력 에너지를 채굴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ASIC 칩 같은 거 수출 금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남아도는 잉여 원자력 에너지를 채굴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궁무진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샘슨 모어가 제로 헤지가 올린 트윗을 리트윗한 건데 제로 헤지는
이번에 무역 전쟁 속에서 중국이 세 가지 선택지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스윗을 올렸어요. 무슨 내용이냐? 트럼프가 요구하는 조건에 무조건 굴복한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위안화 가치를 20에서 40% 평가 절하한다.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먹여주는 거죠.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정 부양책 2에서 3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실시한다. 이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경기 부양하겠다고 돈 풀겠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올렸거든요. 샘슨 모어가 여기에 하나 추가해서 비트코인 전략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과연 중국이 친비트코인 정책으로 급선회할 수 있느냐? 저는 중국 공산당의 특성상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처럼 통제가 불가능한 기술에 대해서 완전히 문호를 열어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전통적인 무력 충돌이 아닌 지금 새로운 형태의 전쟁, 즉 초환전을 펼치고 있는 중국이 아마 비트코인도 비슷한 식으로 도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도체, 배터리, 기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패권을 쥐기 위해서 대기업들과 물밑에서 협력을 해왔죠. 말 그대로 초환전, 이제 무력 충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 전쟁이라고 포장하지 않은 다른 모든 소프트한 분야에서 중국이 이 패권 경쟁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기타 첨단 분야의 기업들과 아주 가깝게 협업을 하면서 이 미국과 기타 서방 선진국들의 시장을 잠식해 갔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장외 거래 시장을 통해서 조용하게 매집을 하거나 데이터 센터로 위장한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해서 대규모 채굴에 나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움직임이 이미 있을 겁니다. 라고 봅니다. 중국이 이미 이걸 하고 있을 거다. 물론 공식적인 증거는 없지만 중국 특유의 이런 비공식적인 전략 운용 방식을 감안하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미중 비트코인 보유 경쟁으로 확산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맥스카이저 붉게 타버린 기술주 히트맵 공유 대부분 종목 7% 이상 폭락했다. 상호 관세가 있고 금요일 시장 미국 주식시장 굉장히 말 그대로 진짜 피해 금요일이었죠. 애플은 마이너스 7.29%,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7.36%, 이렇게 대표 기술주들이 대형주들이 7%씩 하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1000마디 말보다 강한 한 장의 사진이라면서 맥스카이저가 이 사진을 공유를 했고요. 중간에 유일하게 초록색 불이 켜져 있는 저 기업 어딥니까? MSTR, 바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비트코인 50만 개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자, 그래서 모든 기술주들이 무역전쟁 우려로 하락할 때 MSTR 한 종목만 파란불이 켜진 거, 그리고 MSTR 밑에 회색깔 그 강보합 해가지고 떨어지진 않았지만 강보합한 거 STRK, 이건 뭐냐? MSTR이 발행하는 우선주입니다. 영구 우선주죠. 그래서 유일하게 기술주들 중에서 MSTR만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조 버넷이 얘기했던 비트코인과 전통 주식시장이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조짐의 또 하나의 단초, 또 하나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술 기업들은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무역 갈등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중국이 반도체 배터리 그런 거 다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런 기술 기업들이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 자체에 그냥 수출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엔비디아는 사실 중국 수출이 그 고급집 같은 경우는 금지돼 있지만 우회 무역을 통해서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게 사실상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게다가 TSMC가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과연 그 대만에서 생산을 하지만 물론 중국의 이런 소재 부품 전자장비들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 기업들이 이제 하락을 하는 건데, 비트코인은 사실 이런 거로부터 가장 관련이 없는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기술이기 때문에 디지털 피난처로서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MSTR 주식이 상승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디커플링이 현실화되고 있다면 아주 작지만 분명한 신호가 하나 포착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지미송,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비트코인 축적뿐이다 라는 근본 있는 트윗을 또 올려줘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글로벌 이런 혼란 속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명쾌한 메시지인데요. 지미송 뭐라 그랬냐? 당신이 관세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당신은 비트코인은 여전히 축적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사토시라는 표현을 썼죠. 스택 세츠라고 합니다. 스택, 축적하다. 세츠는 사토시를 말하는 건데, 사토시는 비트코인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는 거죠. 1억 분의 1 비트코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극도로 불확실한 글로벌 정세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곧 뭐냐? 뭐 무역 분쟁, 통화 정책, 지정학적 긴장 이런 것들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지만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으는 거,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거는 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결국 최고의 투자 성과를 알려준다는 철학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 요동칠 때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미래 가치를 바라보며 일관된 투자 태도를 유지하자. 이거를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뉴스는 계속해서 트렌드는 쫓아가면서 파악을 하되 우리 경거망동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비트코인을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더 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트럼프 관세 충격에 8만 달러 선을 내주고 7만 7천 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잘 버틴다. 주말 동안 잘 버티는 것 같다 싶다가 지금 이제 결국 버티지 못하고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주말 동안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그 다음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연달아 이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이슈라고 했고요. 베센트 장관은 경기 침체 우려에도 관세를 밀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관세는 철회하지 않겠느냐는 이제 장밋빛 전망이 월가에서는 있었는데 이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이어서 이제 오늘 밤 뉴욕 증시가 개장을 하면 블랙 먼데이가 실현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우려가 있죠. 지난 금요일에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에 대응해서 미국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이 한때는 8만 1,000불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빠르게 회복을 해서 8만 3천 달러 선까지 유지되다가 이제 갑자기 새벽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불과 하루 이틀 정도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주식시장과 디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이제 주식과 본격적으로 디커플링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들을 보면 엔비디아, 애플, 넷플릭스, 테슬라 이런 것들은 10% 가까이 급락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 정도로 선방하는 것도 대단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들 보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누적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볼린저 밴드가 축소되고 RSI 신호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거래량도 안정적으로 지금 소폭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핵심 지지선인 8만 1,000달러대로 회복을 해서 이번 주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불안정한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더 유입될 가능성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한번 보시죠. 나스닥 지수 5.8% 하락, 다우존스 지수는 5.5% 하락, S&P 500 지수도 6% 하락하면서 2020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S&P 500 지수에서 상승한 종목이 전체 500개 중 단 14개 뿐이었대요. 공포 지수는 빅스 지수죠. 변동성 지수 51%나 급등을 해서 45.31까지 치솟으면서 시장의 극심한 불안감을 반영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도 확산 중입니다. 더 많은 경제학자들이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기업의 실적 전망도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1분기 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기존 11.7%에서 7%로 하향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미 하향된 거였어요. 1분기 이익 증가율 전망치가요. 작년만 하더라도 20%에 가까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년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의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미국 대기업들이 분기 평균 20%의 수익을 항상 올려왔거든요. 이익을. 근데 이제 7%까지 하향 조정됐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의 34% 보복 관세 발표한 거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높였고요. 고용 지표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이 금요일 연설에서 신중한 경기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를 잠재워 버렸죠. 뭐라고 했냐면 관세 인상폭이 예상보다 크다며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채 금리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한때 4%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어요. 저위험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거겠죠. 3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했고 파월 의장은 관망하겠다 이런 기조를 유지했지만 시장 분위기를 개선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미시간 대학교의 예비 소비자 설문조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4%를 깨고 내려갔지만 다시 반등해서 4%딱 맞춰서 마감을 했고 2년물 금리는 3.672% 기록을 했습니다. 두 금리 모두 작년 10월 초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달러는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지표에 힘입어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3월 신규 고용 예상보다 강했고 실업률은 4.1에서 4.2%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안도감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 성장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금리 조정 전에 더 많은 데이터를 기다릴 의향이 있다라고 재확인해서 그나마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달러 지수는 전일 대비 0.8% 상승해서 102에 안착을 했고요. 달러는 유로화에 대비해서는 1%, 엔화에 대해서는 0.7%,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1.7%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호주 달러에 대해서 5% 강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국내 원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3, 4개월 동안 쭉 빠지던 달러 지수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데일리 비트 시간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한번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유 중국 보복관세 4년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WTI가 7.4%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미국 관세에 자체 관세로 대응을 해서 수요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원유 선물 가격이 이틀째 큰 폭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4년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틱밀의 조셉 다리에는 이번 조정은 시장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특히 무역 긴장이 주요 석유 소비 지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경우 글로벌 원유 가격에 단기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WTI 원유는 7.4% 하락한 배럴당 61.99달러, 2021년 4월 말 이후 최저치라고 하고요. 브렌트유는 6.5% 하락해서 배럴당 65.58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의 빔 보시죠. 무역전쟁 불구경하는 비트코인 형제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글로벌 트레이드워 저렇게 불이 크게 나서 번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브로스, 비트코인 형제들은 라마들이죠. 라마.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관심 없는 표정을 짓고 딴청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주식시장에 패닉에 빠지는 동안 비트코이너들은 상대적으로 태연하게 그냥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죠. 마치 세상이 불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느긋하게 풀을 뜯는 알파카처럼 우리는 전통 금융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를 믿고 있는 모습을 이 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불타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라는 비트코인 마인드셋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4월 7일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떨어졌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루 잘 보내시고 행복한 월요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